장마철 가장 우려되는 것은 침수 피해입니다. 몇 년 전 부산의 한 지하차도 침수로 시민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었는데요. 다양한 침수 상황별 대처법을 체험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아내의 치료에 불만을 품고 부산대병원 응급실에 불을 질러 2, 3도의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던 50대 남성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달아났는데요. 범행 5시간여 만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붙잡혔습니다. 가정의 날 선물용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225억 원 상당의 물품이 적발됐습니다. 위조 의류와 시계 등이 가장 많았고 운동과 레저용품 등의 순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장마철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침수 피해입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2020년 집중호우 당시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시민 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최근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침수 피해에 대한 대응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다양한 침수 상황별 대처법을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집중호우로 급류가 쏟아지는 계단. 빠른 물살 때문에 가만히 서서 중심을 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하철 등에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는데 물의 수위가 무릎 아래라면 당황하지 말고 탈출을 시도하면 됩니다. 단 이동할 때는 난간을 꽉 잡아야 합니다. 정강이 정도까지만 물이 찬다고 하더라도 손잡이나 이런 안전장치 없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힘듭니다. 안전장치가 있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운동화로 안전하게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침수된 지하 공간에 갇힌 상황. 학생들이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어보지만 잘 열리지 않습니다. 성인들도 문 바깥 공간의 수심이 50cm 이상, 무릎 높이까지만 올라와도 혼자서 탈출하기 어렵습니다. 문이 잘 열리지 않을 때는 외부 수위를 낮춰야 하는데 문에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해 문틈으로 물이 들어오도록 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이 차오르기 전 신속한 대피입니다. 차량이 침수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저도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간 차가 물에 빠집니다. 네, 지금 차 안으로 점점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힘껏 문을 열어봤지만 잘 열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물이 더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물이 가슴 정도 높이까지 올라오자 겨우 문이 열려 탈출했습니다. 차량 안과 밖의 수위차가 30cm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차량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 잠겼을 때 물이 좀 차야지만 문을 열 수 있다는 게 그거 신기했고 이런 걸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언제 어디서 맞닥뜨릴지 모르는 침수 피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소 대응 요령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현장에 인류가 도착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이렇게 훈련이나 교육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집중호우 때는 저지대나 하천 주변, 지하차도 등을 피하고 되도록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최근 영유아에게서 장염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름철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장마와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감염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내의 한 소아과 병원입니다. 최근 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로 인한 장염이 원인입니다. 실제로 검사를 시행한 환자의 60% 정도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될 정도로 노로바이러스가 많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영유아 장염의 경우에는 아기가 잘 먹지 못하고 거기다가 또 열까지 같이 동반되는 경우에 또 구토, 설사 같이 있으면 애들이 쉽게 탈수에 잘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일에서 11일 사이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142명, 아데노바이러스는 103명이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장염 환자는 지난 4월 중순과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겁니다. 특히 장염 환자 10명 중 8명이 6살 이하의 영유아로 나타나 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주로 겨울철에 발생했지만 올봄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염 바이러스의 경우 접촉에 의한 전염이 많아 개인 위생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만약에 가정 내에서도 장염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기가 보호자들이 치울 때 구토물이나 설사 등으로 오염된 손이나 아니면은 바닥, 화장실 같은 이런 환경들을 잘 소독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전문가들은 장마로 인해 실내외 활동이 많아진 만큼 외출 후엔 손 씻기와 음식 위생을 잘 지켜야 장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장마 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내리며 폭염과 폭우가 오가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과 산 절개지, 그리고 하천 주변과 공사 현장 등 비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침수 우려 지역의 경우는 집 주변 배수구가 막힌 곳과 지하 주차장 물막이판 등을 점검하고 물에 닿으면 위험한 물건들은 미리미리 치워두셔야 합니다. 외출할 때는 가급적 약속을 미루거나 실내에서 활동하고 길가를 걸어갈 때에는 물에 잠겨 바닥이 보이지 않는 길은 피해 가셔야 합니다. 휴가를 앞두고 있다면 머무는 곳이 산사태나 침수 우려 지역인지 미리미리 확인하시고요. 안전한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할 때에도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길게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술에 취한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시쯤 자신의 집에서 80대 아버지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쯤 출입문이 잠겨 있다며 경찰과 소방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안방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9시 50분쯤 60대 A씨가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렀습니다. A씨는 화상을 입고 부산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7시쯤 A씨는 부인을 빨리 치료하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다시 찾아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고로 응급실 환자와 의료진이 긴급 대피하는 등 10시간가량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7일 오전 4시쯤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0대 여성 A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씨는 숨졌고 일가족 2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소방서 추산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5일 오전 3시쯤 해운대구 우동의 한 철물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5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2시쯤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중구의 한 도로에서 갑자기 욕설을 하며 70대 B씨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동구 초량동에서 택시를 발견한 뒤 인근 주거지에 있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본부세관은 가정의 날 선물용으로 많이 쓰이는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56건, 225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품목 가운데 위조 시계와 의류, 향수 등이 112억 원어치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운동과 레저용품, 미인증 완구, 안마기 등의 순으로 단속됐습니다. 특별 단속 중 신속 통관 제도를 악용해 의류 1억 4천여만 원 상당을 밀수입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세관은 여름 휴가철 수요 급증 물품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일 이후 1일 확진자는 닷새 연속 500명대 이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명으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확진자는 2,3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은 5.1%, 117명으로 집계되는 등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은숙 부산 진구청장이 27일 이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서 청장은 임기 동안 지역 주민의 도움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와 청년 지원 정책, 그리고 통합 돌봄 서비스 등을 도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들의 협조로 코로나19에 잘 대응할 수 있었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서 청장은 이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정을 나누는 친근한 이웃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지역 18개 지역위원장을 공모한 결과 43명이 지원해 평균 2.3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원자가 가장 많은 곳은 부산진 을과 기장, 수영의 지역위원장으로 각각 6명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정괴 은퇴로 공석이 된 부산진갑 지역위원장에는 서은숙 부산진구청장과 박중흥 후보가 맞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또 서동구 지역위원장에는 최영욱 동구청장과 이지원 변호사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위원회에 대한 감사와 평가, 지원자 면접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지역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제1기 대학생 기자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4일 제1기 대학생 기자단 해진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해진공 대학생 기자단은 해운 항만 물류 및 선박 금융에 관심이 있고 사진과 영상 촬영, 홍보 콘텐츠 제작에 재능이 있는 국내 대학생 1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심층 취재 및 기획기사 작성, 동영상, 카드뉴스 제작 등을 통해 공사 사업과 해운 항만 물류 산업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시민들한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더 편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컨텐츠에 좀 중심을 맞춰서 열심히 좀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동네 장터 활성화 방안 마련과 같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 지역 민관공이 손을 잡았습니다. 부산시는 24일 62개 지역기관 그리고 단체와 함께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의제 실행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들 기관은 학교 급식 잔반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유리창 조류 충돌 문제 해결, 플라스틱 자원순환 시스템 조성, 동네 장터 활성화, 청년 예술인 지원 등 14개 문제 해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에는 부산시와 시의회를 비롯해 부산항만공사 등 공공기관 11곳, 부산교통공사 등 지방공기업 12곳, 동아대 등 대학 2곳, 부산시민재단 등 시민사회단체 35곳 등 총 62곳의 기관과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네, 영도구와 영도문화원이 제30회 영도다리축제 특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영도주제곡 뮤직비디오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제29회 영도다리축제에서 제작된 주제곡 영도 알랑가를 활용해 영도 곳곳의 아름다움을 담은 3분 이내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면 됩니다. 공모전의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8월 5일까지로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제작한 동영상을 참여자 계정 유튜브 채널에 해시태그와 함께 전체 공개로 업로드하고 영도다리 축제 이메일로 신청서와 영상을 제출하면 됩니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최대 1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도다리 축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